예, 어제 오늘 아침 마지막 그저께 10시, 오후 10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취합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조사 내용을 보면 다수의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한 2% 안팎으로 앞서고 있었고,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6.8, 안철수 15.7, 그리고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9.6, 안철수 17.8, 그리고 노컷뉴스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홍안 두 사람이 똑같은 18.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조선, 서울 이 두 신문에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노컷뉴스 조사에서는 둘이가 똑같았고, 나머지 조사들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한 2% 앞섰습니다. 안팎으로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상승률이 제법 가파르고 안철수 후보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쯤은 역전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의 탈당이 홍 후보에게는 잘 뛰라고 기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들의 행동에 대한 저열함 때문에 홍 후보에게 이것이 득이 됐는지 실이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홍 후보가 대세가 되어 간다라는 느낌은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홍 후보의 확장성에 이들의 행동이 장애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이념층별로 어떻게 지지율이 모이는가? 홍 후보는 사실상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홍 후보를 지지할 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층의 표라도 홍 후보에게 다 모여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수층에서는 현재 조선일보 조사를 토대로 하면 홍 후보가 이미 압도적으로 지난 한 4월 한 29, 30일부터 1위로 나선 걸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사 기준으로 홍준표는 보수층에서 43.4%, 그리고 안철수는 17.1%, 문재인이 18.5%로 오히려 문재인이 안철수보다 보수층의 지지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로 갔던 보수의 대다수가 잠시 머물렀다가 홍 후보가 기력을 회복하고 나오니까 홍 후보 지지 쪽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는 정당 지지율의 변동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 8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안 바뀝니다. 올라갈 게 다 올라갔죠. 사실 이것이 문 후보의 지지율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문 후보 지지율 죽었다 깨어나도 한 38%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고 야당은 이것보다 한 10% 낮았는데요. 야당의 지금 야당 중에서 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21%대에 있다가 최근에는 14.4%로 하락을 했고, 자, 제가 안철수 후보의 바닥이 몇 프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몇 프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이 오랫동안 12, 13, 14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안 후보의 최종적인 지지율이 14, 언저리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 조사에서
합계로 보면 안 후보는 한 19% 정도가 평균일 거라고 보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의 합계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평균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한 5% 정도 더 내려갈 수 있고,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5% 정도는 홍 후보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홍 후보의 지금 지지율 평균을 보면 안 후보보다는 조금 낮은 한 18%와 17% 사이가 평균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 지지율을 18%라고 생각하고 평균을요, 5% 정도 더 올라간다 하면 안 후보가 빠진 부분을 가지고는 한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의 부분에서 안 후보한테 가 있는 보수가 빠질 대로 더 빠졌을 때, 즉 그렇게 되면 안 후보의 보수 지지율은 한 자리대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문 후보에 갔던 보수 지지율 일부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는 16, 17, 18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지기가 쉽지는 않을 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도층의 후보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이 38.6, 안철수가 18.4, 홍준표가 12.8로 이렇게 매우 떨어졌습니다. 4월 초에 4%에서 12.8이라면 좀 올랐지만은 이 중도층에서 문 후보가 40%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을 보면 문 후보의 지지도 거의 일정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중도층의 지지가 30에서 18까지 떨어졌고, 그 떨어진 12만큼이 홍준표한테 그대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가 중도층에서 얼마나 이렇게 지지율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확장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안철수한테 한 5% 정도 더 가져오는 것, 그리고 중도층에서 홍준표가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미 중도층에서 안철수가 18.4까지 떨어져 있고 홍준표가 12.8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테서 홍으로 갈 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층 같은 경우에는 61.6%가 문재인, 안철수가 9.7, 홍준표가 2.2, 홍은 4월 초에 0.9인데 지금 2.2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홍준표한테 올 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도층에서도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홍준표 후보의 고민거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인 부분이나 세대적인 부분으로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홍준표 지지율 15.6, 인천 경기에서 16.3, 대전 중청에서 19.6입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는 25.1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19.6인데 여기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대부분의 조사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에서, 충남 충북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15% 미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권이 국민의 절반쯤 됩니다. 충청까지 합치게 되면 절반이 훨씬 넘는데요. 절반이 훨씬 넘는 지역에서 15% 전후거나 그 미만의 표를 얻고는 이것은 대선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좀 문제는요. 20, 30, 40대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전부 한 자릿수다라는 겁니다. 60대 이상에서는 1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50대에서는 2등입니다. 자, 50대에서는 홍 후보가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각한 것은 20대에서 지지율이 2.8, 30대에서 5.2, 40대에서 7.7인데
다른 여론조사의 대부분도 홍준표 후보가 20, 30, 40대까지 지지율이 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홍 후보가 이념청에서 보수 지지에서 안철수에 간 보수 지지가 한 5% 정도는 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올 수 있는 안철수 표에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도에서는 일정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끝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박찬종부터 시작해서 이인재, 문국현 등 제3후보, 한때 정몽준이 끝까지 완주는 하지 않았지만 정몽준 등 제3후보를 지지하는 이 표들이 10%, 15% 안팎으로 항상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갈 지지는 많지 않고 진보층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에서 홍 후보에게 지금 15% 안팎의 지지만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홍 후보가 20%대로 올려야 지지가 3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연령별로 20, 30, 40대의 홍 후보가 한 자리를 받고서는 절대로 25%의 벽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후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의 한계가 저는 한 23, 4%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 후보가 25%를 이상을 얻어서 당선권에 근접을 하려 그러면 메시지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 왜 바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을 드리자면, 지역별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이 수도권 지역, 요즘 충청도 인구가 많은 천안, 대전 이런 부분들은 서울, 경기의 민심과 비슷해져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제일 많은 전국의 이 지역에서 15% 안팎의 지지를 받고 30%를 넘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 40대의 투표에서 한 자릿수를 받고는 절대로 30%를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후보는 마지막 남은 며칠만이라도 자신의 유세 방향이나 주요한 정책 공약 방향을 바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주거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일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 변화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복지와 각종 이 사회개혁적인 아젠다들을 던져야 되고 세금에 관한 문제도 던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이미지가 마치 기득권층을 옹호하거나 대기업을 옹호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를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죠. 지금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홍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게 하려면 강경 보수들이 홍 후보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줘서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당선권의 근접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처럼 우리가 너를 이까지 떼어줬고 네가 15% 이상을 넘어가서 지금 희망을 갖게 된 데는 우리의 역할이야. 너는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참 희망을 진짜로 가지는 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평론가로서 정확하게 보수 진영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욕하는 사람들 꽤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재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잔치를 한번 하고 싶다면, 잔치집 근처라도 가고 싶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15% 전후를 받고 20, 40대에서 한 자리를 받고 보수표는 상당히 많이 모아가고 있는데 중도에서도 올 표가 별로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자, 홍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남은 일주일은 6개월에 맞먹는 압축된 시간이다. 5월 7일날 골든크로스, 즉 문재인 후보와 교차, 지지율 교차에 이르고 5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샤이 보수층의 가담으로 대역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대다수의 조사에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이 2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 후보의 지지를 현재 넉넉하게 잡아서 20%라고 보면 평균. 자,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명 중에서 25명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이 여론에 응답을 했다 칩시다. 전화로 물으니까 응답한 사람 중에, 응답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25명은 나는 누구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75명입니다. 그래서 이 75명을 문재인 40%, 안철수 21, 홍준표 21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면 그 다음 심상정 하면 딱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명으로 100%를 합계되는 거죠. 지금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건 다 합치면 숫자가 100입니다. 그러면 빠진 25명은 지지를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 지지가 20%라고 하면 15명이 현재 75명 중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층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를 유보한 25명 중에서 절반이 샤이 보수층이라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25명 중에 12명이 지지하는 꼴입니다. 사실 25명 중에 12명이 홍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지지 유보층 중에는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거고 찍어줘야 될 사람이 마땅히 없다 해서 또 일부는 문한테 갈 거고 일부는 안한테 갈 거고 심한테 유한테 흩어져 갈 건데 그 중에 절반을 홍 후보가 쓸어 담는다 칩시다. 그러면 12명이 홍 후보한테 온다고 보면 100으로 계산했을 때 앞에 20%일 때 15%, 그 다음에 25명 중에 12명, 그러면 27명이 됩니다. 자, 이 27명이 되면 27%입니다. 자, 이 25명 중에서 대부분을 다 가져와서 20명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샤이 보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지 유보층 표를 25명 중에서 20개를 갖고 와야 합니다. 80% 이상을 가지고 와야 35%가 된다라는 이런 쉽지 않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수만 할 게 아니라 홍 후보가 매우 개혁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어야 되고요. 또 일부 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마디로 35%를 넘겨서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기려면요. 제가 볼 때 38, 40까지 근접을 해가야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뛴다고 생각을 하면 안철수 마지날로 13% 나온다 칩시다. 심상정 7% 나온다 칩시다. 자, 이거는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철수가 아무리 안 나와도 끝까지 가면 13%는 나옵니다. 심상정 7%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승민 5% 나온다 칩시다. 이 세 개를 합치면 딱 2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를 빼고 남은 75를 가지고 문재인과 싸워야 되면 문이 지금 38, 4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이 40을 받는다 하면 홍 후보는 35고 문이 38을 받는다 하면 홍 후보는 37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해볼라 그러면 무조건 35%를 넘겨서 30%대 후반까지 가야
오자 대결에서 한번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수표는 나올 만큼 얼추 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수도권과 20, 30, 40대 이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메시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메시지 바꾸어야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